13.3절 기계학습 교재 477쪽입니다. 이제 2절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 13.3절은 교재 분량은 4페이지 2장밖에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사실 조금 더 양을 충실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교재는 2장밖에 되지 않고요.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말 그대로 이제 머신이 러닝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머신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이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스스로 공부시키는 걸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왜 기계학습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싶어요. 이분은 누구다, 이분은 누구다, 이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싶은데 각각의 얼굴이 가진 특성들을 일일이 하나씩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벌써 지구 인구만 해도 70억, 80억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에게 사람들의 얼굴만 보여주고 그 얼굴을 알아채게 하고 싶어요. 그게 학습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컴퓨터를 써가면서 컴퓨터에게 이걸 하라, 이건 이렇게 해라, 하라라고 하나하나 지시해 주면서 꽤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인간이 가진 능력, 즉 학습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계학습의 목적입니다. 하단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한 10분짜리 영상인데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계학습 연구, 컴퓨터의 초창기부터 이제 학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1980년대 즈음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됐던 이유는 477쪽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컴퓨터를 기계학습하면서 점점 자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에 도입하면 컴퓨터를 자동적으로 어떻게 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인간의 학습 기법을 유추할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근데 컴퓨터를 계속 학습시켜 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실제로 학습할까를 그 인간의 학습을 모델링 해볼 수 있는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계학습이라는 게 엄청 많은 분야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즉 수학적 정리를 증명하거나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로봇,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 등 인간사의 모든 부분과 학습이 당연히 인간이 학습을 하니까 연관되어 있으니까 기계학습 연구가 필요시 되고 있는 겁니다. 기계학습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기계학습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3개의 큰 줄기로 묶어요. 지도라는 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비지도는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지? 궁금하실 텐데 조금 이따 설명이 됩니다. 강화학습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강아지나 동물들의 행동을 강화한다, 긍정적으로 강화한다 이런 때 쓰는 강화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강화학습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걸 일단 그림을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지도학습,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아직 그 세부의 단어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지금은 일단 설명드리고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은 크게는 2줄기로 나뉘어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우리말로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라고 하면 되겠죠. 리그레션이라는 단어는 수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회귀 분석 이렇게 합니다. 회귀 분석.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은 크게는 클러스터링, 우리말로는 군집화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분야가 세부 분야가 dimensionality reduction, 차원 축소, 차원 축약 이렇게 합니다.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고 하고요. 강화학습은 게임 같은 부분에 많이 쓰이는군요. 게임, 로봇, 리얼타임 디시전 이런 분야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3개 한 것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차 설명되면서 하나하나 아마 퍼즐이 끼워 맞춰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도학습을 한번 보죠. 지도학습. 지도학습이죠. 가르쳐 준다고요. 뭘? 이런 어떤 숫자를 학습하고 싶은데 제일 위에 있는 게 0이라는 숫자죠. 0이라는 숫자의 모양, 즉 이런 모양들이 0이다라고 입력을 보여주고 각각의 0이다라고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을 세트로 가르쳐 주면서 학습시키는 기법, 이걸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은요? 말 그대로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동그라미들, 크기와 색깔이 다양한 동그라미들을 주고 네가 알아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봐 라고 하면, 만약 이렇게 묶였다라고 하면 각각이 묶여진 놈을 나중에 사후 후처리하는데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걸 이제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군집화라는 것이 비지도학습의 일종입니다.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남은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왼쪽에 제가 어릴 때 오락실에서 많이 했던 벽돌 깨기 게임인데요. 강화학습에 가장 먼저 샘플로 많이 이야기하죠. 이 벽돌 깨기 게임, 영어로는 이제 Breakout 게임인데, 구글에 인수된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공개한 본인들의 강화학습 결과의 한 예제이죠. 아까 강화학습은 게임에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쓰이는 이유가 이렇게 볼이 이렇게 반사되면서 돌아다닐 때 이 밑에 있는 패드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많이 지도학습을 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도로를 다녀야 되는데, 이 운전대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상황을 일일이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힘들다고요. 그때 강화학습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예, 이제까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그냥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계학습 종류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다. 하나하나씩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78쪽입니다. 지도학습, 아까 뭐라고 했죠? 지도학습은 정답을 같이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는 문제와 답을 세트로 가르쳐 준다. 이게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크게 분류와 회귀 분석, 영어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 리그레션 문제가 대표적인 지도학습 분야예요.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 대표적인 게 숫자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 패턴들의 모양이 있는데, 요 상단에 있는 것들은 0으로 분류를 해야겠죠. 0으로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recognition, classification, 의 대표적인 지도학습이 응용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분류 설명드렸고요. 회귀 분석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요 녹색으로 표시된 어떤 데이터예요. 2차원 데이터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숫자들은, 축에 있는 숫자들은 그 의미는 아닌데, 예를 들면 각각의 숫자가 어떤 사람의 가로축이 키, 그리고 세로축이 x의 몸무게라고 칩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요 사람은 키가 얼마이고 몸무게가 얼마이고를 나타내는 데이터라고요. 그랬을 때 보통 인간은 키와 몸무게가 이렇게 비례하는 걸 보이죠.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어떤 모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차원 데이터에서 키와 몸무게 데이터라면 보통 이렇게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입력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찾는 겁니다. 왜 찾죠? 새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의 키만 가지고 몸무게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얻은 그 모델을 이용해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이 회귀 분석도 당연히 지도학습의 일종입니다. 비지도학습 한번 보죠. 여러분들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온라인 서점에 가시면 어떤 책을 검색하거나 사고 나면 그 책을 산 사람들이 함께 산 책이라고 이렇게 쭉 추천되죠.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비지도 학습의 일종인 클러스터링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비지도 학습은 크게 클러스터링, 군집화와
차원 축소 같은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 클러스터링, 군집화라는 게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의 일종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 데이터가 있을 때 이놈을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이 노란색 클러스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책을 많이 사람들의 클래스야. 예를 들면 파란색 클러스터는 뭐 인문학 쪽의 책을 많이 사는 사람들의 클러스터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클러스터 1에 속해져 있다고 군집화되어 있으면 그 클러스터 1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봤던 책들을, 샀던 책들을 추천해 주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비지도 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머신러닝의 마지막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인데요. 밑에 있는 이런 숫자 모양은 요 MNIST라는 공개된 숫자 데이터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보통 요 MNIST라는 데이터로 초기 실험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 MNIST라는 데이터, 이제 지도학습에 많이 사용을 되는데,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MNIST라는 데이터는 입력, 이렇게 생긴 숫자는 5다라고 정답을 다 매겨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구글이 사용했던 그 바둑 AI도 강화학습을 사용했는데요. 바둑 AI를 두려면 바둑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는 정답을 다 일일이 매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웹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개를 훈련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개를 어떻게 훈련시키죠? 우리 지도학습으로 보통 훈련시키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막대기를 멀리 던지고 개가 그 막대를 물어오면 과자를 주죠. 그죠?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학습 당하는 그 개를, 그 에이전트가 한 어떤 액션에 대해서 리워드, 보상을 줌으로 해서 그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강화학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다시 설명드리면,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 에이전트가 한 어떤 액션, 행동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다. 리워드. 그리고 에이전트가 행동을 함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바뀌죠. 그래서 에이전트 행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태에 따라서 그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그 에이전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하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릴 때 이 강화학습은 게임 같은 데 많이 쓰인다고 했고요. 로봇, 뭐 이런 분야에 많이 쓰인다고 했죠. 또 리얼타임 디시전, 실시간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그럴 때 강화학습을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교재 480쪽까지 마지막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기계학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뉜다.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형태의 학습 기법을 많이 제안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Explainable AI, 줄여서 XAI라고 합니다. 설명 가능한 AI라는 거죠. Explainable AI가 뭐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예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정상적으로 잘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 좋겠지만 사고 날 수도 있죠. 뭐 사고 나기도 하죠, 지금. 그랬을 때 왜 사고가 났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사후에라도 알아야지 다음에는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자율주행차, 뭐 이 차는 자율주행차는 아닌데요, 자율주행차가 가다 사고 났어 라고 하면 그 블랙박스,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사고 난 그 시점에 AI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Explainable AI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회에 인공지능이 끼치는 영향이 많아지는데 그 AI 엔진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인간이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냥 AI가 99% 정답을 주는구나, 좋다라고 쓰기는 하지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Explainable AI라는 게 사회 제도권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 480쪽까지 마쳤고요. 다음 영상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13장 4절 인공신경망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